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신문과 광주메일TV가 광주메일TV 개국 2주년을 맞아 주요 인사들을 초청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자리위원회, 즉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또 올해 업무 방향,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절박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일자리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로드맵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행정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이 신설됐고, 그리고 각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00억 이상의 재정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 제도, 조세 지원, 예산 지원, 이런 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분야나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 평가, 기관 평가, 지자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5월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탑도 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일자리 정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기업과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 1단계인 일자리 이제 인프라가 완성이 됐고, 지난해 말이든가요, 로드맵 현장 점검단이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발족에 대한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현장에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에 현장 점검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 구성은 정부 기관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미 100대 실천 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는 대통령 주재의 일자리위원회에 앞으로 보고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각 기관 평가할 때 반영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뭐 일자리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예.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좀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달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4%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한 3배 가까운 9.2%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이유는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0만 명이 추가로 이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1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이제 구직 단계, 채용 단계, 근속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3사람을 채용하면 한 사람은 정부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봉급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을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걸 5%까지 올리려고 하고요.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실은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애정을 갖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매달 12만 5천 원씩 해서 2년간 불입을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400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900만 원을 부담해서 2년이 끝나면 1,600만 원을 목돈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 그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약 한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청년 일자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 지난해 연말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월 하순에 대통령께서 직접 청년 그 고용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종합 대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같은 연결선상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해 왔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2,052시간을 일합니다. 이제 OECD 국가는 평균 한 1,70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는 한 350시간, 그리고 앞서가고 있는 독일보다는 1년에 한 700시간을 일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줄여가지고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당 68시간 한도로 일할 수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자칫 그 중소기업이나 또 영세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피해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기의 이제 소득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실은 중소기업은 사람 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서 유예 기간을 두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바로 시행을 하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이제 유예 기간을 두어서 적응이 될 때 이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일자리 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서 공무원 수 증원에 더 관심이 높다. 이런 지적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1.3%가 이 공공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9%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도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83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32.9명입니다.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 교육, 요양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안전 분야에서 적정한 숫자를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단다면 메르스 사태나 그리고 국민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공 부분의 숫자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공공 부분의 숫자를 늘려도 OECD 국가들의 평균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재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십니다. 그 부위원장님으로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자리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면 5년이 끝날 때쯤 되면 일자리 양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률은 현재 66%에서 70%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68%니까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 질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가 지금은 한 21%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 OECD 수준인 11%대로 낮추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 시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50시간인데 이것도 1800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와 저성장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도 이런 한국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직에서 구인난 이런 체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일자리 문제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제 일자리 정책은 우리가 컵을 만들고 무슨 라면 만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일 아침에 수북이 쌓이지만 일자리 정책은 이게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법률이 통과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그 결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금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지금까지는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일자리 차량을 타고 이 고속도로 일을 쌩쌩 달리게 되면 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좋아졌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좀 예민합니다. 사실 이영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고 또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실은 1시간 얘기를 해도 이제 짧은 거죠.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기술, 지금 없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규제 제도는 현재 있는 것은 해도 괜찮지만 없는 기술,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찍이 공약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도 자율 규제, 최소 규제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사실 일자리 부위원장님으로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광주에도 연구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동안 광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로 시달려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치적 소외는 저는 어느 정도 극복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 낙후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일자리 걱정 없는 광주, 사업하기 좋은 광주, 200만 도시 광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혁신적인 유능한 리더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리더가 있는 조직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